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고은결 신혜원 기자입니다. 부동산 360 유튜브 채널에 국내 최고 청약 전문가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청약 제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홈을 운영하고 있는 주문경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말에 대대적으로 이제 큰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개편이 돼요. 좀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이제 크게 주목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번 개정은 이제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이제 작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제 신생아 특별공급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다자녀 특별공급의 이제 자녀 기준이 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의 이제 신생아의 우선 부부간 이제 특별공급 그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혼인 전에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됐었던 이력은 괜찮다? 네, 괜찮은 거예요. 네, 웬만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도 뭐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 경쟁률 기록한 단지들도 막상 이제 그 계약률을 보면 미계약분이 좀 되고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뭐 일단 묻지마 청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넣고 보자라는 네. 식의 그런 청약 접수 사례건들이 있어서라는 네. 얘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묻지마 청약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묻지마 청약은 이제 아주 유행을 하고 있죠. 네. 네, 다들 무순위 청약 넣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예, 작년에 넣어봤어요. 넣어보셨죠? 네. 예, 작년에 누구든지 한 네. 번은 넣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묻지마 청약이 뭐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통장이 필요 없고, 이제 누구나 이제 크게 신청장이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일 수는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무순위라고 해서 다 같은 무순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순위를 하는 지역이 규제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딱 됐어요. 근데 당첨되고 보니까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내가 그냥 될지 모르고 그냥 일단 해봤는데 자금 여력이 안 돼. 당장 안 될 것 같아. 이 묻지마 청약, 무순위 청약은 보통 당첨이 되고 입주까지 되게 시간이 짧아요. 네, 보통 2, 3개월 내에 막 계약금, 잔금 다 치르고 딱 입주 조건으로 다 공고가 나거든요. 이번 임박해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 이제 금액을 마련을 못하면 입주를 못하잖아요. 그럼 포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규제 지역에서 당첨이 되면 규제 지역 내의 주택은 무순위라고 해도 이걸 주택법상 당첨자로 관리를 해요. 예, 저희 청약홈으로 명단 관리가 되거든요. 데이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아요.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물론 되는 주택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청약이 어렵습니다. 인기단지 내에서는. 규제 지역 내에서 청약 당연히 10년 동안 안 되시거든요. 무순위여도 이게 네, 안 된다는 거죠. 무순위도 당첨이 되더라도 네. 당첨이 되면 안 돼요. 당첨이 되면 앞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때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약, 이거 어느 단지 지금 무순위인데 떴다. 내가 청약 한번 해봐야지. 당첨되고 나 생각하지. 선당후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있는 무순위 아파트였어요. 당첨이 딱 됐어요. 근데 계약 안 해도 나는 10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을 못한다. 그래서 청약 신청할 때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비규제 무순위인지 규제 지역 내 무순위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면은 이게 뭐 계약 취소 후 아니면 네. 그런 이제 무순위 청약이랑 헷갈리는 것도 많아서 좀 많은 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위 줍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무순위라고 하는 게 있고 계약 취소 재공급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는 다르고 한데 이제 겉에서 이제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또 다 비슷해 보여요. 일단 왜냐하면 당첨자 선정 방식이 그냥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고 그냥 아주 소규모 한두 세대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 무순인가 보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무순이나 계약 취소 후 재공급이나 그런 부분에선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계약 취소나 무순이나 둘 다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건 동일합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청약이 있던 시절에 과거에 이제 청약을 처음으로 태초의 청약은 은행에서 했어요. 이제 과거에
주택은행이라고 이제 했었어.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은행명이. 그래서 태초에 청약 접수는 은행에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순위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이 살아 있어요. 이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무순위라고 하는 게 왜 무순위냐면 순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통장이란 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무순위는 통장이 없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순위라고 하는 건데, 예. 이 무순위는 계약 취소랑 똑같이 통장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순위는 별도의 신청 제한이라던가 자격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규제 지역 내에서 당첨이 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꼭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 취소 재공급은 아까 무순위는 신청 자격이 제가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약 취소 주택은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된 거냐면 불법 전매를 하거나 통장 매매, 이장 전입 이런 걸로 어쨌든 주택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사후에 발각이 돼서 이게 입주 전에 계약은 했어요, 이분하고. 나중에 이제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이분은 계약하면 안 되는 분인데 계약이 됐구나라고 하면 이제 직권으로 취소가 돼서 계약이 직권으로 취소된 물량이 이제 다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 단지에서 이렇게 위법한 물량이 취소된 물량이 5세대가 나왔는데 이 5세대를 보아하니까 2세대는 최초에 계약된 유형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었고 2세대는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위반자가 나왔고 하나만 일반 공급이에요. 그러면 계약 취소 주택은 취소된 유형 그대로 재공고를 해요. 그래서 신혼부부 2세대, 다자녀 2세대, 일반 공급 1세대로 청약홈에 공고를 띄웁니다. 그래서 무순위는 취소된 유형이 뭐든 자격이든 다 필요 없지만 계약 취소 재공급 주택은 취소된 주택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다시 나왔으면 신혼부부여야지만 신청이 돼요. 다만 당첨자 선정 방식은 심플하게 추첨.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집 공고문 확인을 통해서 줍줍이랑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유형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돼요. 그게 다릅니다. 또 궁금한 게 아까도 이제 부적격 사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청약에 당첨이 돼도 이제 그 조건이 안 맞아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네. 어떤 유형들이 가장 많고 좀 주의해야 할 점이 뭘지 네. 말씀을 해주시면. 네. 생각보다 이제 외부분들이 보시기엔 너무 복잡한 유형으로 어려운 사유 때문에 부적격 되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제가 막상 서류를 받고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정말 생각보다 단순한 사유 때문에 부적격 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네. 그래서 주요 사례로는 세대주 여부를 착각하신다던가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적격을 받으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하신다거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산정하신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특정 유형에만 국한이 되기 때문에 포션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실제로 딱 열어보면 세대주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을 못하세요. 근데 제일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청약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청약 신청자분들이 공고가 뜨면 이제 그거를 이제 지인들 통해서 막 들으세요. 어디 공고 났대? 여기 분양한다던데?라고 하시면 급하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공고문을 다운받아서 보시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보시냐면 청약 신청 일자만 보세요. 내가 특별공고 며칠 요날 청약해야지. 일반 공고 요날 청약해야지. 근데 보니까 여기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대요. 이제 공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공고가 나고 그 다음 날 막 며칠 지나서 이제 청약 신청하기 전에 막 가가지고 보통 공고가 나고 10일 뒤에 청약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그 동사무소나 이제 행정센터로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세대주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대주가 돼야지 내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세대주를 바꿔야지 하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부적격이죠. 왜냐하면 공고일 기준으로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셨잖아요. 네.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 기간도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에 2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이제 2년을 계속해서 채우셔야 되는데 중간에 잠깐 어디 경기도에 나갔다가 오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입을 했어요. 서울로 다시. 그러면 그 기간을 빼고
지금 현재 1년과 그 전입 경비들 빠는 걸 합산으로. 빼고 합산을 하시거나 아, 그리고 약간 긴가민가 한데 2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긴 해. 이렇게 생각 때문에 이제 대충 2년 되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냥 초본만 떼서 계산하시면 금방 아시는데 이제 그거를 잘 안 하시고 그냥 신청하셨다가 2년이 안 되셔서 당첨까지 됐는데 계약을 못 하세요. 아무런 다른 부적격 사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좀 어려운 좀 안타까운 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정말 단순한 거는 저희가 막아드리는 게 맞잖아요. 네. 좀 최대한 실수를 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청약금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를 했어요. 청약금 홈페이지를 연계를 해서 네. 이런 단순 실수를 좀 방지해서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청약 신청을 하실 때 실시간으로 신청할 때 저희 청약금에서 신청을 하시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청약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희가 여쭤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마이데이터 망을 통해서 행안부의 주민등록 등초본이랑 그리고 이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와요. 이제 가져와서 저희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자동 분석을 해서 네. 이 공고의 공고일 기준으로 이분이 실제 세대주가 맞는지 그리고 이분이 서울시에 예를 들면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했는지가 맞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그 청약 신청 화면에 표출해드려요. 세대주 맞다. 서울시 2년 이상 맞다. 결과값을 드려요. 그걸 보고 참고해서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작년 7월 말에 오픈을 했고요. 네. 올해는 저희가 좀 연계하는 정보의 종류를 좀 확대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하신 다음에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약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강남 3구에서 메이플자이, 뭐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 또 청담레일 이런 화려하고 좀 커다란 단지들이 1만 가구 넘게 또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또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청약 시 고려할 점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한번 짚어주시면은. 이 청약은 제가 외부에 이제 가끔 이제 고객분들이나 이제 상담을 할 때도 항상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요. 청약은 나만 결백하다고 해서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청약은 나 혼자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당첨이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계약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나 플러스 세대 구성원까지 모두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청약은. 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청약은 항상 나와 세대원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실수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특히 규제 지역 내에 청약을 하실 때 고려하실 건 첫 번째는 나와 세대 구성원의 범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결격 사유를 확인하자.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나뿐만이 아니고 남편이 로그인 하셔야 되고 이제 19세 이상의 이제 성인은 다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하셔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청약 제한 사항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내가 현재 재당첨 제한이 어느 아파트에 걸려 있는지, 이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어떤 아파트 때문에 걸려 있는지를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우리 세대원 다 청약 제한 사항을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건 모든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다. 네. 청약 신청일이 아니다. 내가 인지한 그날이 아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나와 세대원까지 싹 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인기단지도 청약해보시고 당첨되면 또 당첨의 즐거움도 맛보시고 계약하시는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시고 청약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들어서 이제 모든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신 기자님 좀 어떠셨어요? 특히 저는 제가 이제 청약 초보여가지고요. 오늘 부장님한테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예. 청약 알림이. 아, 네. 관심 지역은 관심을 가지다 보면 반드시 또 집은 저희가 2년이 있어야지 내 거가 되거든요. 근데 2년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알림 신청하세요.
저도 굉장히 사심이 담긴 질문을 예. 많이 근데 드렸었어서 그런 게 실제적인 사실 질문이긴 해서 필요합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최고의 청약 전문가 한국부동산원 주문경 부장님 모시고 귀한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부동산 360의 다양한 부동산 이제 시장 정책 정보 많이 올라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360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